여러분 안녕하세요. 40대 아줌마입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을 듣고 선택을 잘못했었구나 라고 깨달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재밌게 풀어볼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3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자주 만나 뵈며 지내와서 결혼 승낙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았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깊이 알진 못했지만 분명히 좋은 분들이어서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무서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기업에 다니고 정년까지 걱정 없이 근무할 사람이라 많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사돈, 혼수랑 예단을 정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간소하게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희 딸은 대기업 다니는데요, 사돈. 어떻게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나 사돈이나 서민 아닌가요? 여자가 대기업 다니면 뭐합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경력 단절되고 퇴색하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평생 가장으로 고생하면서 살 게 뻔하니 제대로 좀 받았으면 합니다. 어디서 대사를 받아서 외운 건지 전혀 시어머니답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말리더군요. 엄마, 사돈 어른들 불쾌하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한테 해주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신부감 보는 게 낫겠어. 이건 뭐 말리는 신우인지 기름을 들이붓는 신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말을 조금도 떨지 않고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시모녀는 제가 알던 모습에서 벗어난 자세와 말투로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많이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는데 그이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이 원하는 건 잘 들어주겠다고 해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시모녀의 언행에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저희 부모님께 사죄했고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이가 시모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혼집 혼수를 알아서 하자고 해서 그대로 따랐답니다. 결혼식 때 시모녀의 입이 오리처럼 튀어나와 불만이 가득한 게 보였지만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욕심부리던 마음이 꺾였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에 상견례 때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 시장에 내놓으면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데 겨우 이런 싸구려 혼수를 받아오다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싹 다 바꿔버리고 싶네. 엄마 그만해. 결혼식 잘 치르고 신혼집도 완벽하다고. 뭐가 그리 불만인 거야? 아들, 넌 손해보고 장가간 게 억울하지도 않냐? 사돈이 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없이 데려간 것 같아서 배가 아파 죽겠다고. 당장 차라도 한 대 뽑아달라고 해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어. 무슨 차를 사달라고 해. 내 차 멀쩡하게 잘 굴러가거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 와이프 앞에서 시짜질하는 거야? 고장 말 몇 마디 했다고 시짜질이라고 하냐? 그리고 넌 배알도 없냐? 손해보고 결혼시킨 것도 짜증나는데 지 마누라 듣는다고 엄마한테 잔소리하는 거 봐라. 엄마, 우리 부부 무난하게 결혼 잘했어. 제발 좀 그만해. 제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편을 들어주니 그나마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손해보고 결혼시켰다는 말에 보태는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새언니가 상처받겠다.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오빠가 장가보는 게 불만이면 이혼시켜버려. 어차피 혼인신고 안 해서 미혼이라고 하고 새장가 보내면 되잖아. 내가 잘 나가는 여자들을 오빠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새 며느리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래?
신우이의 막말에 남편이 응수했습니다. 이 기집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너나 잘해. 아직 취직도 못하고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 어디서 그따위 막말이야? 네 새언니한테 사과해. 뭐래? 내가 언제 막말했어? 엄마가 하도 후회하는 것 같아서 말려준 것뿐인데.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했냐? 그러니 취직을 못하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남편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괜히 기싸움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본래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연애 때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은 이젠 온데간데 없고 돈 밝히는 말씀만 자주 하셨습니다. 저에게 누구 며느리는 뭘 해줬다더라, 누구 사돈은 사위 사업 차려줬다더라 라며 비교질을 하시며 노골적으로 친정돈을 밝혔습니다. 저희 친정은 평범한 집안이고 뭘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시모가 뭔가 바라는 말씀을 하시면 대답을 못했어요. 새아가, 내 친구들이 해외여행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난 어떻게 해야 하냐? 네? 다녀오시면 되죠. 어머님이 가고 싶으시면 가셔야죠. 그렇지? 내 친구들은 모두 며느리가 여행 비용 준다는데 난 어떻게 해야 하니? 내 돈으로 여행을 다녀와야 하냐? 아니요. 제가 보내드려야죠, 어머님. 그렇지? 아유, 나도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겠구나. 그럼 네 카드 좀 줘라. 한도는 알아서 늘려놔라. 대놓고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며 카드를 받아가셨어요. 해외여행 가셔서 수백만 원을 쓰고 오셔서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아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해외여행 다녀가신다고 카드 받아가셨는데 돈을 엄청 쓰셨어. 게다가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내 카드를 계속 쓰고 다니셔. 뭐? 아직도 카드를 안 줬어? 그럼 달라고 하지 왜 가만히 있어? 그 말을 어떻게 해. 안 그래도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린데 카드 돌려주세요라고 했다가 무슨 욕을 먹을 줄 알고. 우리 엄마도 참 유별나다. 안 그러더니 내가 결혼하고 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여보, 내가 카드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쓴 돈은 내가 입금해 줄게. 아니야, 어머님이 쓰신 건 그냥 둬. 대신 카드만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이틀 뒤 시댁에 들어 제 카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빈정상한 시어머니가 절 불러내서 실컷 험담을 하셨습니다. 새아가, 넌 내가 뭐로 보이니? 시어머니로 보이니? 네 아랫사람으로 보이니? 내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우리 착한 아들이 성질을 버럭내고 네 카드를 달라고 하니? 네? 저는 그러니까 내가 네 카드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니? 그럼 직접 말할 것이지 왜 모자 사이에 균열이 가게 뒤에서 험담을 해? 내가 네 카드를 얼마나 썼다고 그 난리 친 거냐? 죄송해요, 어머님. 여행 경비와 돌아와서 실컷 긁어댄 카드값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그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시누이가 말리더군요. 아이, 엄마 그만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왜 새언니 카드로 여행을 갔어? 게다가 여행에서 돌아왔으면 돌려줘야지. 왜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그래? 엄마, 내 친구 중에 지영이 알지? 걔가 우리 오빠 엄청 좋아했잖아. 걔가 나한테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우리한테 생활비 카드 준다고 했었어. 그 친구가 우리 오빠 만났으면 오늘 같은 일 없었을걸? 오빠가 선택한 여자가 새언니니까 괜히 부담 주고 그러지 마. 어서 사과해.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리는 시누이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며느리이자 올케의 입장이니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누구 며느리는 용돈을 얼마 준다더라, 누구 며느리는 시댁에 뭘 해줬더라 하면서 비교하는 발언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제가 매달 용돈을 입금해드렸습니다. 제 남편은 친정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왕 시댁에 용돈을 해드리는 거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왜 달라고 하지도 않은 용돈을 보냈냐고 혼을 내셨답니다. 니들 먹고 살 걱정이나 하지 왜 우리한테도 용돈을 주냐? 엄마 아빠 그래도 자식 하나 있는데 받으시면서 사셔야지. 아빠 은퇴하고 벌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 딸, 우린 네가 기르는 강아지가 아니다. 엄마 아빠는 네가 잘 커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효도는 이미 다 했어. 너 결혼한다고 대출받은 거 우리가 얼마나 미안해하는 줄 아니? 다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게 부족해서 네가 빚을 낸 거 정말 미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돈은 됐으니까 대출금 차근차근 갚으면서 아껴가면서 살아. 같은 어른인데 이렇게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친부모님과 시어머니를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서 좀 섞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주 시자질을 하러 올 때면 남편이 항상 중재해 줬어요. 따끔하게 큰 소리도 치고 제가 곤란한 것 같으면 신혼집에서 내보내기까지 했답니다. 엄마랑 혜진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보다 아내가 훨씬 잘났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왜 다 그 모양이야. 떠받들어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제발 내 아내 좀 가만히 내버려둬. 할 일 없으면 취미생활 만들든지 해. 그리고 혜진이 넌 언제까지 취준생으로 살 거야? 내일 모레 30인데 계속 백수로 지낼 거냐? 오빠, 한 방에 엄마랑 나를 까는 거야? 새언니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가족한테 그런 막말해도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막말이냐? 다 맞는 사실이지. 여기 올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하든 이력서를 하나 더 넣든지 해라. 엄마도 며느리 갈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좀 해.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면 늘 전화나 카톡으로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이 편을 들어주고 막아주니 시자질을 참을 순 있었습니다. 결혼 초 몇 달 동안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시모녀가 자주 부려먹긴 했지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소리를 그만하셨어요. 결혼기념일을 처음 맞게 됐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조금 더 신혼을 즐기고 가지려고 했는데 제 나이를 운운하면서 하루빨리 애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2살이 많은 연상이었거든요. 넌 30 중반이 코앞인데 더 미루겠다고? 예, 그러다 너 영영 애 못 낳는다. 어머님, 내후년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저도 남편도 진급도 하고 연봉이 좀 더 오르고 나서 아이를 낳으려고요. 너 애 낳고 일 다니려고? 설마 나더러 애 봐달라고 하려는 거냐? 그런 생각이면 집어치워라.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다. 저희 친정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기업이라서 그만두는 게 쉽지가 않네요. 뭐야? 지금 너 큰 회사 다닌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내 아들보다 연봉 높으니까 쉽게 관두지 못한다는 소리를 하려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의 말을 모두 시비 거는 걸로 들으셨는지 또 지치게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나중에 더 좋은 집에 이사도 가야 하고 애를 키우려면 맞벌이가 훨씬 좋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혼자 벌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하려는 거 아니야? 제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버리니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입을 닫자 신이 나서 저를 갈구셨고 시누이는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말리더군요. 엄마 그만해. 새언니 말이 틀리지도 않잖아. 공기업 연봉이 얼마나 된다고. 새언니에 비하면 엄청 적지. 엄마, 내 친구 지영이 있잖아. 걘 자기랑 결혼하는 남자는 놀고 먹어도 된다고 했어. 왜? 집이 부자니까. 아직 지영이가 우리 오빠 좋아하는 눈치던데 어떻게 자리라도 마련해 드릴까? 그 말에 시모는 방방 뛰면서 신우 친구를 며느리로 들였어야 했다며 엄청 뭐라 했습니다. 말리는 시누이는 항상 옆에서 기름을 붓는 못된 시누이였네요.
임신하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해서 남편에게 예정보다 빨리 가져보자고 말했어요. 그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경제적 준비도 되지 않았다면서 거절 의사를 보였습니다. 여보, 나 회사 들어간 지 겨우 3년 됐어. 그래도 호봉수는 좀 늘리고 아이를 갖는 게 좋지 않겠어? 물론 당신이 대기업 다니고 능력 있는 여자지만 그래도 남편인 내가 능력을 더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돈 좀 더 모으고 아이 낳자. 어머님이 엄청 보채기도 하고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졌어. 우리가 부족한 건 아니니까 가져보자. 진심이야? 응, 난 항상 진심이야. 그이는 결국 제 말에 동의했고 날짜를 따져가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닥달이 계속 이어지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로 수시로 검사해봤는데 늘 한 줄만 나왔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너 우리 아들보다 2살 많기도 하고 얼굴도 반반하니 과거에 좀 문란하게 논 거 아니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문란하게 놀았다고요? 넌 귀에 뭐가 박혔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원래 문란한 여자가 아이를 잘 못 가지는 거잖아. 너 과거가 어땠니? 한번 말해봐라. 어머님 전혀 아니에요. 전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공부만 죽어라 했고 연애도 거의 못 해봤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 남자 밝히는 여우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너 그러지 말고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라. 생각해보니 결혼 전에 임신 가능성을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생각났네. 병원 가서 임신 검사 받아와. 그러자 시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이 엄마 왜 그런 걸 시키고 그래. 검사 받아서 불임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근데 요즘은 애기 없이도 잘 사는 부부 많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새언니. 쫄지 말고 검사 잘 받고 오세요. 네, 검사 받을게요. 남편하고 같이 가서 받아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 저 혼자 가서 받으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이 요즘 진급 때문에 바쁜 거 모르냐? 넌 생각이 없는 거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텐데 귀찮게 그런 검사를 받게 해야겠어? 그리고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아주 건강한 남자라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대개 여자 쪽에서 문제가 있어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다. 그러니까 네 몸만 검사해. 이래도 저래도 무슨 대답을 하면 항상 쓴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 그이가 시험 준비를 열중하고 있어 조용히 혼자 검사를 받으러 다녀왔어요. 저한테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남편에게 말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소견을 들었어요.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발 까먹고 있길 바랬는데 임신을 보채는 게 취미인 분이라서 금세 들통났어요. 너 결과 안 나왔니? 슬슬 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시누이가 옆에서 장단을 맞췄습니다. 엄마,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엄마 안 좋은 결과라고 해도 너무 뭐라 하지 마. 저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불임이래요.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대요. 뭐야?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불임? 내가 지금 임신 못하는 며느리를 들였다는 이야기라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아이고 머리야. 혜진아 나 좀 잡아봐라.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 엄마, 불임인 새언니는 얼마나 힘들겠어. 내 친구 지영이 남친도 없는데 임신 검사했대. 아주 건강하기도 하고 미리 난자도 얼려놨다더라. 시모녀가 절 비난하자 남편은 중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이도 충격을 받았는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시모가 검사지를 다시 펴보더니 한숨을 연신 쉬면서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개같은 경우야. 내가 손자를 못 본다고 의사의 글이 제대로 박혀있네. 이제 어떡할 거냐. 새애기 너 도대체 어쩔 셈이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워요. 나보다 더 충격이겠니? 손주가 언제 생기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불임이라고? 그럼 네가 내 며느리로 계속 짱박혀 있으면 절대로 손주 보지 못하는 거냐? 저의 불임 때문에 시어머니는 크게 격분했고 시누이는 조롱했으며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모녀가 실컷 떠들고 화를 내고 돌아가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실망했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내 아내가 불임인 것도 다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게. 그럼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이 정도로 무슨 일 저지를 거라 생각했어? 아이는 없어도 그만이야. 요즘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 많은 거 알지? 우리도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자. 여보, 이제 그만 그 의사소견서 좀 찢어버려라. 아우, 보기 싫다.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났습니다. 처절하고 슬프고 정신이 붕괴되었는데 남편의 위로의 말에 다시 정신이 건강하게 건설되는 기분이었답니다. 시모녀는 저의 불임 소식을 듣고 친정 부모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부모님은 죄인의 심정으로 가만히 쓴소리를 듣기만 하셨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모녀의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이가 저와 둘이 평생 살겠다고 하니 시댁 식구들의 잘못된 행동을 잡아달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양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겪어야 할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저희 친정집에 모였어요.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입이 간지러워서 당장이라도 무슨 말을 쏟아낼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준비한 식사를 하고 나서 시모의 입이 열렸습니다. 제가 전부터 손해보는 결혼이라고 한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아무리 대기업 다니고 예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2세를 낳지 못하는데. 이건 사기예요, 사기. 내가 그동안 손주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사돈, 저희 딸이 아이를 못 낳는 건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비난받고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나네요. 뭐요? 그럼 사돈은 임신 못하는 게 별일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와, 이제 보니 식구들이 단체로 사기꾼이네. 사돈,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러자 시누이가 당돌하게 말을 꺼내더군요. 사돈 어른, 두 분은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 생각하시죠? 저도 그래요. 뭐 여자가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죠. 다만 의견이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죠. 우리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들 널리고 널렸어요. 그렇다고 이혼시키자는 말은 아닙니다. 사돈 처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놀리는 거예요? 아니, 놀리다뇨.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견 충돌이 심하면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시모녀를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더군요. 시누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정말 그래야 하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다른 방안이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새애기가 하자가 있으니 우리가 손해보는 결혼시킨 거 맞죠? 2살 많은 데다 불임까지. 아유, 정말 이게 뭡니까? 어디 가서 며느리 이야기하기가 창피하게 생겼어요. 나도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좋을 테니 우리 아들 사업이나 좀 시켜줘요.
그럼 애 못 낳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자 남편 사업을 차려달라고 하더군요. 멀쩡하게 잘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다 뭐 하자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눈치를 주는데 그이는 시어머니 말씀에 동의를 하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딱 보아하니 저 없을 때 시댁 식구들이 미리 작당을 한 모양입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을 못하니 남편 사업을 차려주라고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널 내쫓지 않고 이런 결정한 걸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까불어? 어머님, 이 사업할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회사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요. 제가 남편의 의사를 들으려고 말을 돌렸더니 그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말씀대로 나 사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공기업에 다녀서 쥐꼬리만한 월급 생활하느니 크게 사업을 벌이는 게 훨씬 이득이지. 난 능력 있으니까 사업하면 잘할 거야. 당신이랑 장인어른 장모님 셋이 돈을 모으고 대출 좀 받으면 얼추 사업장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신 진심이야? 지금 한 말 진심이냐고? 따지고 보니 우리 엄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나중에 암담할 것 같아. 그걸 충족할 수 있게 사업이라도 차려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어느새 시모한테 넘어갔더라고요. 아닌 척하고 제 편을 들어주더니 속에 구렁이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밥상머리에서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조용하시던 친정아빠가 말씀을 못하고 있는 엄마를 대신해 나섰습니다. 하나 있는 딸이 잘 살길 바라니 해달라는 사업을 차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까지 그런 생각이라면 해줘야지. 우리 딸을 위해 못할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게. 노후 자금이랑 대출 좀 받으면 꽤 될 거야. 우리 부부가 헛살아온 게 아니니 자네가 사업할 돈은 마련해 줄 수 있네. 장인어른,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사업자금 챙겨주실 거라 믿고 퇴사 결정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안 돼. 두 분한테 그런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어. 사업자금 해주지 마. 여보, 장인어른이 해주시겠다는데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아니, 난 할 말은 해야겠어. 먼저 당신한테 크게 실망했어. 시어머니나 아가씨가 아무리 큰 걸 요구해도 당신이 거절했어야지. 그런데 똑같이 행동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뭐야? 지금 우리 엄마랑 동생 내 욕을 한꺼번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를 이젠 좀 알 것 같네. 내가 큰 죄를 지은 거지? 임신도 못하고 사업도 못 차려주겠다고 하니 나쁜 인간이 된 거 맞지? 그래서 어쩔 건데? 내가 다 거절하면 어떻게 나올 생각이었냐고! 말해봐! 그렇게 되면 이혼할 수밖에. 자식을 못 낳는 게 억울한데 다른 걸로 채워주면 이해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진짜 큰 손해를 보고 결혼 생활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말씀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래,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난 절대로 우리 부모님 돈으로 당신 사업 차려주지 않을 테니까. 모두 모인 자리이니 확실한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시모가 화를 내려고 하자 시누이가 말리더군요. 엄마 화내지 마. 내 친구들한테 연락 싹 돌려볼게. 임신 검사한 애들 중에 우리 오빠랑 만날 생각 있는 애들 중 제일 돈 많고 잘난 애로 추려서 주선해 줄게. 그래, 화낼 필요가 없지. 똥 보고 화내서 뭐 하겠냐? 그냥 피하는 게 답이지. 대화 끝난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자. 새애기, 아니 애 못 낳는 기집애, 넌 여기 남아라. 괜히 내 아들 집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시모녀가 일어났고 남편도 제 눈을 피하며 친정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차라리 잘 된 거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난 게 다행이라고.
우리 딸이 마음고생 심했겠네. 엄마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별소리를 다 하셔. 엄마, 난 괜찮아. 저런 쓰레기 시댁 인간들을 이제라도 걸러서 천만다행이야.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끝내기로 했어요. 제가 해온 혼수를 모두 중고로 팔아버렸고 완전히 남편과 헤어졌답니다. 다시 친정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삶의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회사에 이혼녀라고 소문이 나서 시선이 곱지 않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도 많이 하기도 해서 퇴직을 결정했답니다. 생각 없이 관둔 건 아니고 작은 사업을 해보려고 작정하고 그만뒀답니다.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히 즐기면서 하라고 조언해 주셨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거래하는 업체와 여러 곳 계약을 하게 되어 일거리가 넘쳐났어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직원 3명을 뽑아서 운영했고 1년 뒤에는 사무실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고 직원이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직원들이 버거워해서 추가로 3명을 더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직원 1명한테 부탁해서 이력서 낸 사람을 모두 약속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소기업이지만 이력서가 꽤 많이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짬나는 대로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만나면 안 될 사람이 면접 보러 왔답니다. 대표님, 면접자 왔습니다. 들여보낼까요? 네. 제 눈앞에 들어와 인사한 여자는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헉? 이게 누구야? 아가씨? 새언니? 언니가 여기 대표예요?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 차렸어요? 헐, 우리 오빠한테 사업장 차려주기 싫다고 개거품 물더니 언니가 차렸어요? 진짜 웃긴 장면이다. 치, 아가씨는 여태껏 취직 못하고 있었어요? 이력서 보아하니 그럴만하네. 학점은 이 모양인데 이력서 낼 깡따구가 있어요? 스펙도 구리고 알바 경험도 한 번 없네요. 면접 볼 것도 없겠네요. 앉지 말고 그대로 돌아서 나가세요. 이봐요, 새언니.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죠. 멀리서 왔는데 차 한 잔 대접도 안 해줍니까? 아가씨, 멀리 안 나갑니다. 버스 타고 잘 돌아가세요. 김대리님, 면접자 나가십니다. 신우이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복수를 해줬더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더는 볼 일 없는 사람이니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웃기는 일이 생겼어요. 신우이가 푸대접 받고 돌아왔다고 일러서 시모와 둘이 찾아왔답니다. 야, 네가 여기 대표라면서? 내 딸이 면접 보러 왔는데 앉기도 전에 쫓아냈다며? 어머님, 설마 아가씨가 일렀어요?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런 걸 일러요? 이력서 보니까 형편없어서 면접 볼 필요가 없어서 돌려보냈어요. 야, 그럼 애초에 부르질 말든가?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내 딸 속상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한 짓이지? 이력서 들어온 거 직원한테 다 연락하고 면접 보자고 했어요. 아가씨가 오는 줄도 나도 몰랐어요. 아무튼 이력서 봐도 형편없고 내가 아가씨를 제 회사에 쓸 일이 없으니 서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돌려보냈어요. 야, 그래도 예의는 지켰어야지. 내 딸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알아? 울어요? 참 대단하네. 아가씨, 평생 취직하기 어렵겠어요. 그런 정신력으로 무슨 취직을 하겠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저에게 한 방 먹이는 소리라더군요. 애도 못 낳는 주제 어디서 훈계질이야? 야, 난 그래도 애는 낳을 수 있거든? 취직은 안 해도 시집가서 사랑받을 수는 있다고! 말 조심해라. 우리 직원들 다 듣는다. 아, 직원들은 모르지? 그럼 내가 소문 좀 내주지. 이 회사 대표는 불임이다. 몸을 막 굴려서 임신이 안 된다. 신우이를 예전부터 한번 크게 혼내주고 싶었는데 지금 그 순간이 딱 적절해 보였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렸으니 주둥이를 세게 한 대 날려줬습니다.
따기와 주먹으로 주둥이를 세게 때렸더니 눈물 콧물을 쏟더군요. 그러자 시모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두 팔을 허공에 마구잡이로 젓길래 이리저리 피하다가 한 방에 싸대기를 제대로 명중시켰어요. 아이, 이 못돼 먹은 것 같으니 너 지금 날 친 거야? 넌 위아래도 없냐? 두 사람이 하도 무식하게 나오니까 저도 무식하게 굴 수밖에요. 어떻게 계속 붙을까요? 오늘 제대로 날 잡으셨네. 나도 두 사람한테 쌓인 게 많으니까 붙어봅시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이 악연 오늘 확실하게 끊어버리겠어. 널 쫓아버리고 이 회사 망하라고 고사를 지낼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빨랑빨랑 덤벼봐요. 일 바쁘니까. 시간 많이 뺏지 말고 5분 안에 끝내자고요. 신우이는 저에게 얻어맞고 울고불며 주저앉아 있었고 시모가 다시 덤비길래 매우 무식하게 손찌검으로 응수해줬습니다. 직원들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 두 모녀를 끌어냈습니다. 이건 놔! 아직 난 한 대도 못 때렸단 말이야! 김대리, 박주임, 쫓아내고 다신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분노하는 시모녀의 면상을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매우 통쾌해서 깔깔거리며 그날 일을 재밌게 했고 다시 시댁 인간들을 잊어버렸답니다. 몇 달 뒤 하늘의 장난인지 우연히 전 남편이 재혼한 여자가 식당에서 꽤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더군요. 칸막이가 있긴 했지만 전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쳐받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 부부의 대화 소리는 칸막이를 뚫고 제 귀에 잘 들렸답니다. 듣고 싶지 않았는데 많은 걸 들어버렸죠. 혼자 키득거리며 식사를 하고 몰래 빠져나왔어요. 2달이 지난 뒤 시모녀가 제 회사에 또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말리려고 했는데 아기를 안고 와서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제 사무실까지 들어오게 했답니다. 야, 되먹지 못한 기집애야. 너 우리한테 한 짓씩 괘씸해서 똑같이 패주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한 복수를 하려고 찾아왔다. 엄마, 확실하게 보여줘. 우리 예쁜 조카 얼굴 제대로 보여주라고. 두 분 웬일이세요? 그 아인 누구긴 누구야. 우리 집 손주지. 넌 죽어도 못하는 게 바로 애 낳는 거지? 우리 아들은 재혼해서 벌써 이렇게 예쁜 아기 낳았다. 어떠냐? 부럽지? 아, 그 애기구나. 어머님, 그 애 어머님 손주 아니에요. 이게 부러워서 헛소리를 다 하네. 내 며느리가 낳은 손주거든? 어머님 며느리가 낳은 애긴 맞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나한테 한 방 먹이려고 오신 것 같은데 도리어 한 방 먹고 가셔야겠네요. 어머님 아들이요. 무정자증이래요. 그 아인 며느리가 바람나서 낳은 애라고요. 이게 도란낫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직접 가서 들으세요. 아직 친자검사 안 해봤죠? 아마 결과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지금 부러워서 말 지어낸 거지? 아줌마, 애기 데리고 나가세요. 하나도 안 부럽고 내가 한 말은 되게 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은 거니까. 제가 식당에서 전 남편 부부를 우연히 보았을 때 그이가 뒤늦게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인 걸 고백했답니다. 새 마누라는 그래서 어쩌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전 남편은 뭐라 하지 못하더군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 마누라가 차려준 거고 시댁도 많이도 받아 처먹어서 그냥 비밀로 하고 애를 낳아 키우는 것이었어요. 시모녀는 제 회사에서 나가 친자 검사를 해봤는지 한 달 뒤에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말했다며 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걸 주워듣고 떠들어서 엄마가 몰래 친자 검사하게 만든 거지? 어머, 진짜로 검사를 해봤나 보네? 당신 엄마가 애기 안고 자랑하러 왔길래 내가 아는 걸 말했을 뿐이야. 당신 무정자증이라며? 나만 불임인 줄 알고 괴로워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너무 불공평했어. 그래서 마음대로 내 비밀 말해버린 거야? 우리 엄마 지금 쓰러졌어. 충격받아서 발작 일으켰다고. 많이 놀라신 모양이네.
근데 어쩌겠어.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사실이니 미리 알고 충격받는 게 낫잖아. 뭐가 어째?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것뿐이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뭐 사과? 난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잘못한 것도 없고. 그만 가봐. 이게 진짜 날 이혼 위기로 몰아넣고 무사할 줄 알았냐? 내 사업 날아갈 판인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머, 사업 때문에 다른 놈 자식을 거둔 거구나? 역시 당신 내가 모르는 면이 있었네. 야망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남의 자식 잘 키워서 성공해, 꼭! 이 여자가 끝까지! 너 오늘 내 손에 돼질 줄 알아! 그이가 시계를 풀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더군요. 저는 기다란 명패를 집어들고 한 방에 남편 면상을 명중했습니다. 맥없이 쓰러지더군요. 넌 나한테 뭘 해도 안 돼. 사업한다는 소린 들었는데 잘 안 굴러가서 계속 처가에 손 벌리고 있다며? 그래, 계속 그렇게 한심하게 돈 구걸하면서 남의 자식이나 키워라. 이 한심한 놈아. 발로 뻥 차버리고 직원들을 불러 전 남편은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만큼 복수를 해주니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전 남편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구경이나 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주 웃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시모녀가 전 남편을 이혼 안 시키고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려고 했답니다. 돈이 얼마나 좋으면 새 며느리의 바람도 참아주고 남의 자식을 호적에 올려서 키워줄까요? 진짜 대단하더군요. 정말이지 이런 집안과 빨리 끝나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일부러 시댁 쪽으로 걸어갔는데 운명의 장난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전시모와 시누이가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더라고요. 와, 두 사람 대단하네요. 남의 자식을 귀하게도 잘 봐주시네. 너만 입 열지 않았으면 집안에 난리는 나지 않았을 거야. 그럼 평생 속고 손주 키우려고 했어요? 진실을 말해줘도 뭐라 하시네. 그런데 이혼 안 하시기로 하셨나봐요. 대충 소식은 전에 들었는데 진짜였군요. 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 못 들어봤냐? 우리 며느리가 작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손주가 우리 품에 있으니 우리 자식이다. 와, 엄청 열려있는 분이셨네요. 바람나서 애를 싸질렀는데 이렇게 관대할 수가. 계속 비아냥댈 거냐? 여기 우리 동네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꺼져. 순간 시누이가 제 회사에 와서 제가 불임이라는 걸 떠든 게 생각났습니다. 이윽고 전 시모의 이웃 친구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 손자가 참 잘생겼어요. 지난번보다 더 큰 것 같네. 시모녀는 제 눈을 싹 피하더니 이웃에게 친절하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 아주머니랑 이웃인가 봐요. 이 아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에요. 저 아주머니 아들은 무정자증이래요. 친자도 아닌데 걷어서 키운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동네에 소문 좀 내주세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어머, 흥분하셨네. 아주머니 아가씨, 저 먼저 가볼게요. 얼른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손자는 친손자가 아니다. 아들은 무정자증이고 며느리가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다. 시모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노려봤는데 저는 깔깔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시댁 인간들은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를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으니 아마 피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저도 할 만큼 해줬으니 더 이상의 복수는 하지 않았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인연이 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혼남이고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열렬히 대시를 해서 사귀게 되었답니다.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나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 계속 웃다가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저는 새 남편만 생긴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딸도 생겼습니다. 아름아, 이제부터는 아줌마가 엄마가 돼줄 거야. 앞으로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어? 힘들면 아줌마나 이모라고 불러도 돼. 아니요, 엄마라고 부를게요. 엄마. 고맙다. 엄마가 노력할 테니까 아름이는 평소 지내던 대로 지내면 돼. 알았지? 그렇게 재혼해서 남편과 초등학생 딸이 생겼답니다. 새로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운명의 장난은 또 벌어지고 말았어요. 전 시모녀가 좀 자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제 신혼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또 만났네? 아우, 정말 지겹네요. 아주머니,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뭐냐? 또 너야?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보태지 말아라. 왜 힘들어 죽겠는데요? 가슴으로 낳은 손주를 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전시모가 말을 아끼자 시누이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언니, 이 아이 엄마가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네? 아가씨의 새언니가? 그의 새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허! 네, 그냥 떠났으면 다행이게요. 그 새언니가 어디 큰 사업한다고 돈을 다 끌어쓰고 집안 말아먹고 사고로 가버렸어요. 우리 오빠 사업장도 문 닫아버렸고요.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를 키우기 싫어서 사돈집에 주려고 했는데 야반도주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긴다고 말도 안 하고 사라졌다고요. 아, 그래서 이 아이 아주머니랑 아가씨 그 인간 셋이 키우는 거예요? 그 인간은 뭘 해서 돈을 버는데요? 배달이랑 대리운전이요. 사업 날아가고 투잡되면서 생활비 벌고 애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과 식구들은 진짜 제대로 폭삭 망했더군요. 그렇게 돈돈 밝히더니 한 방에 훅 가버렸답니다. 그럼 그이가 혼자 벌어서 생활해요? 아가씨는 여전히 일도 안 하세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육아를 거의 도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거의 충격이 심해서 누워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새 며느리가 세상 뜨고 돈 많은 사돈집은 망해서 야반도주에서 남의 놈 자식을 키우고 있었구나. 어머, 이런 대반전이. 아주머니, 기분 참 못 갖겠어요. 제가 전 시모녀를 보고 조롱해서 발끈할 줄 알았는데 전 시모는 영혼이 없는 사람 마냥 제 말을 듣고 눈만 껌뻑거리더니 걸어서 지나갔고 시누이는 울면서 유모차를 끌고 지나갔답니다. 이에 저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 힘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애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니 잘 키워봐요. 뒤에서 보니 아주 멋진 장면이네요. 아주머니 아가씨 화이팅! 두 모녀는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면서 초등학생 딸이 생겼으니 엄마 노릇도 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을 새로운 학원에 등록해서 셔틀 차량을 태워주려고 일하다가 말고 학교 앞으로 갔답니다. 아름아, 오늘부터 영어학원 가는 거 알지? 셔틀 차량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학교 끝나면 꼭 타고 가야 해. 오늘은 엄마가 셔틀 차량이 어떤 건지 알려줄 테니까 내일부터는 스스로 해야 해. 응, 엄마. 딸 손을 잡고 잠시 기다렸더니 노란 승합차가 비상등을 켜고 학교 앞에 서더군요. 여러 어린아이들이 줄을 서서 차를 탈 준비를 하자 곧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보조교사가 한 명씩 안전하게 태우고 벨트까지 채워주더군요. 선생님이 친절하시네요. 우리 아름이 오늘 처음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잘 데리고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운전기사님도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돌리자 헉하고 놀랐습니다. 전 남편이었거든요. 투잡을 한다더니 쓰리잡으로 일을 늘렸나 봅니다. 제 딸이 다니기 시작한 영어 학원의 운전기사로 일한 지 며칠 됐다고 보조교사가 말해줬답니다. 그이는 제 얼굴을 보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안전운전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해요. 승합차 문이 닫히자 딸이 저에게 손을 흔들었고 저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전 남편이 딸의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무슨 일인지 며칠 뒤에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제 눈치를 본 것 같진 않아서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신용불량자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일을 잘라버렸대요. 전 남편은 조용히 있으면 계속 일을 할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라 일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잘라버린다고 하니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아이를 낳아보진 못했지만 지금 제 곁에 있는 딸이 다른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새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과 셋이서 앞으로 쭉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 남편과 전 시댁의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흥미진진하게 써봤는데 재밌으셨죠? 그럼 댓글로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